산과 바다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한국 근대사의 명암을 오롯이 간직한 부산은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애환이 서린 곳입니다. 전쟁을 피해 전국에서 피난민들이 모여들었던 부산에는 지금도 도심 곳곳에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590톤의 영도대교가 올라가는 장관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1934년 부산 남포동과 영도를 잇는 영도다리가 개통되자 당시 부산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다리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만남의 장소였던 영도대교. 헤어지면 영도다리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는 뿔뿔이 흩어졌던 부모 형제들을 찾아 피난민들은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영도대교는 피난 수도 부산의 치열하고도 고단했던 삶이 묻어있는 곳입니다. 전쟁은 한반도 곳곳을 폐허로 만들었고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1.4.5세 때 40여만 명에 이르는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영도다리 아래에는 한국 전쟁 당시 수많은 피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피난을 온 것은 피난민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도 부산으로 왔습니다. 경제, 금융, 교육, 문화 등 정부 각 기관들도 부산으로 옮겨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1950년 8월 18일 대한민국 정부가 부산으로 이전되었고 경상남도청이 임시중앙청으로 정해졌습니다. 부산은 두 번에 걸쳐 1023일 동안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가 되었고 전쟁 기간 동안 한국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임시정부청사는 일제강점기 때 경남도청 건물로 지어졌던 거죠. 사실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지었던 관청 건물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이 강조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중앙이 탑처럼 이렇게 중앙이 강조되고 좌우가 대칭적인 거죠. 보통 이런 건물들은 전형적인 서양의 고전주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방식인데 우리는 일제강점의 아픈 역사 때문에 이런 건물들을 보통 권위적인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가장 보편적인 재료였던 벽돌을 사용했고요. 붉은 벽돌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사실은 해방 이후에도 이 건물은 굉장히 큰 건물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관청 건물로 사용되다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건물이 당시의 피난정부의 수도로 사용이 되죠. 임시수도는 국가가 전쟁 등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수도의 역할을 대신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 당시 부산이 임시수도로 정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부산은 일제강점기부터 근대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면에서 굉장히 편리한 도시가 됐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고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처음에 이제 개항장이었던 인천과 부산 중에서 서울에서 먼 거리에 있었던 데가 부산이었고 또 이미 대한해협을 마주하고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물자 수동이 굉장히 용이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에서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개항 전 인구 3천여 명이 사는 어촌마을이었던 부산.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항인 부산항이 개항하고 일본인들의 거류지와 항만이 생기면서 부산은 인적, 물적 교류의 중심지가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경상남도 청사로 사용되다가 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하면서 지금은 동아대학교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의 구조와 건축 부재에 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제강점기 전국 도청 사진이 있네요. 본래 경상남도 도청은 진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1920년대 이전까지 부산은 작은 어촌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왜 이 작은 어촌마을인 부산으로 경상남도 도청을 이전시켰던 것일까요?
아무래도 부산은 대도시로서 크게 확장이 되었던 그런 이점이 있었고요. 계속 개항장으로서 항구가 그 물자 수송이라든지 산업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통로가 확장이 되어 있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육로로 인해서 막혀있던 진주보다는 이미 근대화가 진행되고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교통로가 크게 발달해 있던 부산이 도청으로서의 입지 조건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산의 첫 번째 도약이 계양이었다면 경상남도청이 이곳으로 이전해 오면서 도시는 또 한 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갈이 많던 바닷가는 시장으로 변했고 남포동과 광복동이 있는 원도심은 부산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부산이 변모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한국전쟁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부산의 인구는 급증해 16만 명에서 88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날 줄 모르고 피난사리의 고달픔은 돼가던 그 시기 임시수도 부산의 역사와 기록을 보여주는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2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 정원과 잘 어우러진 이곳은 6.25 전쟁 당시 임시수도의 대통령 관저였습니다. 굴뚝과 좁은 창문, 일본식 기와와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당시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빨간 벽돌이어가지고 굉장히 근사한 서양식 주택처럼 보이는데 또 지붕은 기와를 쌓아놔서 일본식 형태가 더 보이고 이렇게 서양식과 일본식이 절충되니까 좀 묘한 느낌의 건물이 탄생을 했네. 6.25 전쟁 때 부산 경무대라고 불리면서 국정 운영과 함께 일상생활도 함께 하셨던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건축 양식은 그 당시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양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무래도 빨간색 벽돌 건물로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던 게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지붕은 일본식 기와, 그리고 2층으로 되어진 아주 규모가 큰 관사 중에서도 보기가 드물게 지금 남아있는 건물 중에서 최고로 보존이 잘 돼 있는 그런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응접실은 서양식으로, 주거 공간은 일본의 전통 양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쓰던 그릇들을 이렇게 잘 모아놨는데 그냥 반합이 있네요. 대통령이 사시던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반합이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전쟁 시기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살던 분이니까 이렇게 토스트기를 갖다 놓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기도 한 모양입니다. 대통령 관저 뒤편에는 임시수도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 여기 옛날 식당, 밀면 팔던 식당을 만들어 놓았구나. 국민학교 정도 있고 판잣집이네. 예전에 피난민들이 내려와가지고서는 뭐 집이 없으니까 다 나무 쪼가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고, 또 언덕에 이런 판잣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섰다고 하니까 뭐 옛날에는 이런 집이 부산에 뭐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네요. 한국 전쟁 시기 부산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 천마산과 아미산 사이에 자리 잡은 아미동 마을입니다. 3년 동안 계속됐던 한국전쟁 기간 동안 임시수도 부산은 마치 용광로처럼 들끓었습니다. 전쟁은 참혹하고 정치는 어지럽고 그런 와중에도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었을 테지요. 한국전쟁 기간 동안 한반도의 모든 곳이 그랬겠지만 피난수도 부산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동네였습니다. 아미동에는 묘지의 비석을 건축 재료로 사용해서 지은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석마을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여기 비석마을은 한국전쟁 때 피난 온 피난민들이 일군 마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까지는 공동묘지였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묘지 난간석 위에 집을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동묘지 위에까지 집을 지어야만 했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네. 갈 곳 없으니까 일본 묘자리에다가 네. 일본 비석을 탁 군데군데 놓고 그 위에다 집을 짓고 네. 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음식은 어떻게 해서 얻어먹고 깡통 들고 나무 쪼개가지고 팔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네. 생활하고 네. 그런 시절이 있어요. 이게 다 비석들을 쌓아놓은 겁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이곳에 있던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에 있던 비석들을 건축 재료로 삼아서 피난민들이 거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사람, 죽음 위에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죠.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혼란과 아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부산. 피란 수도 부산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애환이 서린 뜨거운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산은 추억의 장소, 관광지로 기억되겠지만 누군가는 가난과 슬픔, 좌절의 장소로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겪어내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피난 수도 부산에서 격동의 세월을 살아낸 사람들이 오늘의 부산을 만들어냈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